리더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체를 30년 동안 운영해 오셨는데 그 사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이라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분들을 잘 리더로서 지도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그런 질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은 그 사람들이 내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한 사람이 우두머리고 내가 나머지를 끈다는 그런 형식의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소위 이제 보스라는 거죠. 보스라는 것과 리더라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식의 보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상하 질서가 정확히 존재하는 그런 조직사회에서의 보스, 그것을 이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바른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이 내가 보스로서 그 사람들을 이끈다. 상하 조직이 계열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착착 발맞춰서 일한다. 그런 경우에 장점이라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기의 성과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새 사람들, 21세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의식이 많이 컸기 때문에 내가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나사못으로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발전하고 사업체가 발전할 때 그분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일해서 이 회사가, 이 사업체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무엇인가 그분들이 스스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보스가 원하는 대로, 대표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일을 착착 진행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보스 밑에서 계속 일하는 직원들이나 사원들은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결국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의 상하 조직 그 계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보스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리더십, 그런 식의 보스 정신은 내 회사에 결국 능력이 없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나온 책도 사실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리더십 있는 것이 이렇게 카리스마 있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예전에 80년대 형식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라고 그럴까, 그런 보스 마인드고 현재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개인주의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교육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전체적인 사회적인 그 구조라든지 매스미디어가 그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는데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베스트 클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 역시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살아오셨든 또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나셨든 지금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드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보스가 되라는 것을 절대로 가르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단시간적으로 어떤 짧은 동안 어떤 결과는 도출해낼 수 있지만 결국 똑똑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거나 사업체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마이너스라는 것이죠.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야후의 그 대표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내 회사에 영원히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야후라는 큰 회사를 움직이는 대표이지만 물론 능력이 좋은 많은 직원들이 자기 회사에 묵는다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내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지금 내 사업체에 있는 직원이나 사원들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더 좋은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회사에 온 사람들이 능력을 개발하도록 더 많은 어떤 기술을 더 배우도록 그런 것을 계속 도와주는 것이죠. 결국 그분들이 내 회사에 오기 전부터 능력이 좋아지면 결국 내 회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라는 것은 내가 돈 들여서 많이 키웠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를 떠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장점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내 회사를 떠났을 때 나에게 배우고 떠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동격의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능력을 키워주면 그 사람들이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분들이 독립해서 프리랜서로 나가면, 아니면 독립해서 어떤 사업체를 만들면 나와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체의 대표로서 서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런 것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물론 나를 떠날 수도 있지만, 내 사업체를 떠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내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사업체 대표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였습니다. 리더라는 것은 리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리더는 팔로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클럽을 만든 이유도 여러분들이 나를 팔로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리더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게 만족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조건과 환경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나는 왜 그것을 하고 싶은지, 그렇죠?
왜 나는 그 일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것을 세상에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